네, 안녕하세요. DHR IT 김진수입니다. 네, 저는 이번 시간에 고객님들께서 자주 묻는 질문 FAQ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문의 내용입니다. 비밀번호를 분실하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많이 질문을 해주셨고요. 저희 어떻게 하면 비밀번호 잊어버렸을 때 다시 로그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처음에 보셨던 로그인 화면에 가시면 그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아래에 보시면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습니다 해서 파란색으로 링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이메일 주소 입력란이 나오게 됩니다. 입력란이 나오면 여기다가 지금 로그인 하셔야 되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클릭하거나 터치하십시오라는 부분에 오른쪽에 보면 이제 검정색으로 볼드체로 여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여자의 그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비행기라고 돼 있으면 비행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알 수 없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 새로 고치면 한번 해주셔서 맞는 거를 선택하셔서 완료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기다리시면은 본인의 이메일 주소로 IDH 플러스 ID 재설정 메일이라고 재설정해서 DHL 샌더 골뱅이 dhl.com이라는 발신자로부터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네, 내용은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 내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그래서 비밀번호 재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혹시나 만약에 그 피싱이 의심되신다. 이 이메일이 마이데이처 플러스에서 DHL에서 온 게 맞냐? 의심을 요즘 이제 피싱 메일이 많아서 의심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이제 판단하는 방법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밀번호 재설정 버튼 위에 마우스를 잠깐 올려놓으시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툴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보시면 이제 주소가 나오는 거죠. 보시면 여기 .dhl 그리고 .dhl.com 인 걸 확인하시면은 이거는 정상적으로 DHL로 접속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뭐 다른 주소 뭐 피싱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실제로 의심을 하시고 클릭하지 마시고 신고를 해주시면은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번호를 처음에 이제 등록할 때 추가하신 후에 고객 번호를 뭐 IMP 고객 번호를 오픈하셨다든지 아니면은 추가로 고객 번호를 추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신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발송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거기서 보시면 클릭하시면 내 DHL 고객 번호라는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 주시면 추가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고요. 아래 보시면 기존 DHL 고객번호 추가라는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거기다가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보시면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장명 나오고요. 여기다가는 말 그대로 닉네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DHL EXP 어카운트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고객번호 가지고 계신 고객번호를 입력하시고 이게 발송 고객번호인지 아니면 실제로 운임을 결제하는 고객번호인지 선택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리스트에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적어도 한 개의 고객번호는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한 개만 있으면 삭제 수정은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고객번호가 클로즈 됐거나 아니면 스톱이 돼 있다. 그러면은 발송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 이제 고객번호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 고객번호 안 된다 그러면 실제로 문제 없는 고객번호를 따로 입력을 해서 발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톱되어 있는 고객번호가 있어서 발송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넣어주시고 한 개를 삭제를 해주시면은 그 다음에 발송이 가능하십니다.
네, 다음은 저희 최근에 추가된 이시큐어 보안 솔루션이라고 고객 번호를 도용을 방지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국가에서 어떤 알 수 없는 고객이 발송을 하려고 시도할 때 이 부분을 함부로 예, 승인 없이 발송할 수 없도록 그런 장치를 하고 있는 보안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요 이제 아까 고객 번호를 넣는 선택하는 화면에서 이런 식으로 ECQ 승인이 안 된 고객 번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아래에 출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고객 번호의 오너에게 고객 번호를 받으신 분이겠죠. 이 고객 번호로 발송하라고 예, 오더를 넣어주신 바이어나 오너에게 이거를 승인을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오면 처음에는 이 오너에게 이메일이 자동으로 발송이 되고요. 그 고객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이 빨간색 화면이 없어지고 다음부터는 이제 파란색으로 축폭이 되면서 발송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 안 된다 그러면은 이 고객 번호를 받으신 분에게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연락이 안 된다 그런 경우는 저희 예, 서비스 데스크나 아니면은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비스 불가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DHL에도 실제로 발송이 안 되는 지역이 있거나 아니면 발송이 되더라도 무게나 부피 때문에 부피 제한에 걸려서 발송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여기 입력하신 무게 아니면 수취인 주소나 발송지 주소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여기 작아서 좀 안 보일 수도 있으신데 발송 도착지가 서비스 불가능 지역이거나 입력하신 물품의 길이 또는 신고 가격 정보가 발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여기 이제 고객 번호 그 우편 번호를 입력을 하신 게 실제로 DH에서 서비스 안 하는 지역에 우편 번호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발송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오지를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 우편 번호가 배송되는 곳을 넣은 게 맞냐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정확한 거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천재지변이나 지정학적인 사유로도 이제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지금 현재 셧다운을 하고 있는 지역은 실제로 발송 가능하던 지역이었는데도 예, 일정 기간 동안 발송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며칠 전에는 발송이 됐는데 지금은 또 발송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하시면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셔서 실제로 이게 발송이 가능한 물품인지 내가 발송하는 물품이 뭐 크기나 부피가 너무 커서 이게 DHL에서 발송을 해줄 수 있는지 부분은 DHL 영업 사원이나 아니면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다음은 운송장 작성 중에 뭐 아까 위에서 드렸던 오류 외에도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이슈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유 때문에 툴에서 발송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운송을 시간을 작성하시다가 위에 상단에 보시면 임시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저장해서 저장을 누르시고 뭐 원하시는 네임 이름으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저희 도움말 및 지원 서비스를 누르시고 그다음에 고객 서비스 칸에 가셔서 온라인 배송 솔루션 기술 지원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 온라인 솔루션 기술 지원을 클릭하시면 문의건을 접수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접속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티켓 생성이라는 화면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제목 입력하시고 예를 들면 운송장 작성하던 중 오류가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아까 저장했던 저장명을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문의를 받으면 요건을 먼저 사전에 확인을 하고
더 빠르게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장을 하시기가 힘든 상황이시면은 여기다 문의 사항을 입력을 해주시고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예, 최소 최대 1시간 이내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접수하셨던 내용들은 이제는 나이트 캣이라는 부분에서 히스토리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등록했던 건들을 어떤 건들을 등록했고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기존의 리스트에서도 히스토리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보시면 아까 제가 입력했던 내용이죠. 입력했던 내용도 나오고 이게 지금 접수가 됐다. 이래서 접수 내역도 확인해보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도 추후에 이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Q&A 지금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직접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었는데 만약에 답변을 드리지 못한 건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잠시만요. 네, 처음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경우 이제 우편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우편번호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입력을 해야 하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답변을 제가 드렸는데요. 현재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편번호 입력란이 실제로 마이디처 플러스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번호 대신에 도시명, 예를 들면 호치민, 철자를 정확히 맞춰서 입력을 해주시면 배송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인보이스 운임을 포함하면 수입 관세에 포함되어서 안 적고 있는데 적어야 하는 건가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사실상 인보이스 운임 같은 경우는 특정 국가, 예를 들어서 지금 EU 국가들은 운임을 추가하는 것을 필수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능을 추가를 한 거고요. 만약에 수출하시는 국가나 수치 국가의 이제 규정상 안 넣어도 된다. 그러면은 결정을 하셔서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통관 관련돼서 예, 이슈가 있을 것을 이슈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담당 영업 직원과 상담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운송장 작성 시 최대 글자가 45자라서 수치 업체명이 잘려서 나온다고 이제 문의를 주신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수치 업체 상호가 긴 경우는 어떤 대처 방법으로 입력이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어, 지금 현재는 45자까지만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명에다가 입력은 실제로 45자가 넘어가면 입력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수기로 펜으로 입력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주소의 첫 번째 줄에다가 만약에 칸이 남으시면은 거기다 입력을 해주셔서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보통은 이제 상호명이 45자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뒤에 무슨 부서명을 입력하신다든지 그런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주소에다 입력을 하셔도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식 통관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경우는 발송하시기 전에 저희에게 사전에 한번 문의를 주셔서 통관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출력된 운송장은 다음날 재출력이 되지 않는데 혹시 변경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출력된 운송장은 다음날 재출력은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나 이제 출력이 안 되는 경우는 픽업을 저희 실제 물품을 픽업하신 경우가 재출력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 운송장을 출력하고 어, 픽업을 하지 않으셨으면은 출력이 똑같이 가능하시고요. 네, 픽업을 한 다음에는 저희가 출력을 할 수 없도록 막아놨는데 사유는 똑같은 운송장으로 중복 발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며 만약에 복사본을 원하시면 저희 DHL에 연락을 주셔서 복사본을 요청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픽업 관리에서 취소를 누르면 픽업만 취소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운송장은 그대로 남아 있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지금 픽업 예약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DHL에는 운송장 번호가 있고요. 10자리 운송장 번호가 있고 픽업 번호는 이제 CBJ에서 시작되는 번호가 긴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약 번호와 운송장 번호는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픽업 관리에서 취소를 누르시면 픽업 예약만 취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 주신 내용은 고객 번호 사용 가능 여부가 운송장 작성 시 확인 가능한가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그 FAQ 섹션에서 이슈큐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고객 번호가 사용 가능한지 아니면은 불가능한지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에러 나는 화면에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 고객 번호는 이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없는 고객 번호인데 그렇다고 판단이 되시면은 또 따로 연락을 저희 쪽으로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발송 정보 찾기가 안 되던데 기존 정보를 참조해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 경우는 만약에 아이디로 가입을 하신 경우라면은 내 발송물 관리에 모든 발송물로 가시면은 기존에 발송하신 건들이 이제 그대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사하기를 눌러주시면 발송이 가능하시게 되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냐면 99일 이상이 지난 경우, 네. 업- 그거는 이제 기록에서 99일까지만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에서 찾아보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마이데이지 플러스 매뉴얼 PDF 파일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고객님이라면 아까 문의하는 방식으로 접수를 해주셔도 되고요. 저희 이제 DHL로 문의를 주시면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selecom 이라는 곳으로 주셔도 되고 아까 문의하는 방법 그 도움말 통해서 접수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쪽에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의 내용은 수입 픽업 예약할 때 통관을 어디를 통해서 해야 될지 선택하는지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DHL 또는 자사 지정 세관사를 통해서 할 때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통관 수입 여기서 제가 이해한 거는 이제 정식 수출 통관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정식 수출 통관 같은 경우는 저희 쪽 픽업하실 때 거기 통관 관련 세부 사항을 입력하는 PDF 파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따로 PLT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픽업하실 때 저희 직원에게 이 건은 정식 수출건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DHL 이메일십을 질문을 해주는데요. 오늘은 마이데시 플러스 설명해 드렸는데 이메일십을 사용하시는 고객이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이메일십 통해서 배송 픽업 예약을 하고 있는데 마이데시 플러스 사용하는 게 더 편한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는데요. 네. 당연히 마이데시 플러스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메일십 같은 경우는 PC 한 군데 PDF 파일이기 때문에 저장을 해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PC로 이동을 하시면은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발송하신 내역하고 주소록도 저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발송했던 내용 99일 내에 발송했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발송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소록을 관리를 하셔서 발송자 수침 주소록을 여러 개 해놓고 그때마다 이제 별도로 타이핑하시지 않고 골라서 발송하실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업무적으로 효율 좋아질 것 같고요. 이제 99일 현황을 실제로 마이데시 플러스는 들어가서 클릭해서 이게 실제로 어디에 배송되고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피싱 의심 시 다음 문의는요. 피싱 의심 시 어디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DHL을 사칭하고 있으시면요. 저희 DHL 고객센터 쪽으로 주셔도 되고, 아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문의하는 창구에다가 해당 이메일을 첨부해서 저희 쪽에다가 접수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쪽에서 내부적으로 보안팀에서 내용을 접수를 해서 DHL 사칭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 쪽에서도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질문하신 내용이고요. 여러 건 발송 시 작성 내역 불러오기를 하는데 한 회사별 저장을 하면 레퍼런스 부분이 국란으로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리 회사별로 저장을 해도 레퍼런스 부분은 제가 적어놓은 그대로 있었는데 앞으로는 계속 국란으로 표기가 될까요?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레퍼런스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복사되지 않고 이제 국란으로 진행이 되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이 부분이 이제 오류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별도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돼 있는 건지 확인해서 고객님께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운송장 작성한 후 발송 정보의 이력이 깨진 것처럼 보이고 삭제도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경우는 정확히 이제 에러이기 때문에 에러를 접수를 저희 이메일이나 아니면 아까 이메일 창구 접수하는 창구로 이메일 주면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의사항에는 아까 제가 이제 접수할 때 임시 저장을 요청을 드렸는데 임시 저장 칸이 안 보인다는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마우스 스크롤 위로 움직여 보아도 우측 상단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일까요? 문의를 주셨는데 이런 경우도 사실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발생하시는 경우 저희에게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직접 뭐 원격을 통해서도 확인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예, 문의 주시면 저희가 직접 확인해서 해결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사 어카운트 사용할 때 운송장 작성 과정에 자동으로 메일이 보내진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어카운트 아까 이제 이시큐를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만약에 고객 번호를 지금 승인을 못 받으신 상태면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오너 실제로 그 고객 번호의 보유자에게도 이메일이 나가고요. 본인에게도 나갑니다. 그 보유자에게 이메일이 나갔습니다 하고 이메일이 나가고요. 만약에 다른 이메일이 나갔다고 하면은 아마 고객님께서 여기서 이제 발송할 때 픽업할 때나 아니면 배송할 때 이메일을 받고 싶습니다 해서 픽업했을 때 이메일이 나가거나 아니면 배송했을 때 이메일이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메일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말씀해 주신데
그러니까 이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시큐어 관련돼서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이시큐어 같은 경우 이메일이 이제 한번 처음에 최초에는 발송이 되는데 두 번째 발송할 때는 고객이 이메일이 나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쨌든 그 고객 번호를 받은 그거 고객 번호를 전달해 주신 고객에게 예, 질문을 하셔가지고 문의를 하셔서 이거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뭐 전혀 연락이 안 된다든지 그러는 경우는 저희 DHL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장이 작게 출력되면 어떻게 조정하나요? 다음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프린트 설정을 하실 때, 그 브라우저에서 프린트 설정하실 때 아마 축소한 상태로 출력이 되도록 설정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따로 문의를 넣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헬프데스크 저희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될까요? 문의 주셨는데 아까 Q&A FAQ에서 설명을 해드린 접수 창구를 통해서 접수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이메일 주소 sel.ecom dhl.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고객번호를 운송료 지불에 사용합니다. 이 메뉴가 고객번호 인증 관련돼서 또 질문 하나 주셨는데요. 본 고객번호를 운송료 지불에 사용합니다. 이 메뉴가 뜰 때가 있고 안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요. 이런 경우는 실제로 상황을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운송이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를 들면은 수입 운송 고객번호, 구륙번호를 그 한국에서 발송하시려고 할 때 사용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 좀 복잡한 얘기로 들으실 수 있는데 저희 수입 고객 번호를 한국 수입 고객 번호를 수출하실 때 사용하시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발송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의사항은 동영상으로 준비된 사용 가이드가 있나요? 하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DHL 유튜브에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서 접속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래서 여기서 접속을 하시면 비디오 가이드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하기로 한 시간이 다 돼 있어서요. 예, 저희가 오픈된 현재 지금 남아있는 질문 같은 경우는 답변을 저희가 지금 다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이 내용들을 기록을 해놨다가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도 많이 해주셨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 이메일 주소 sellecom 쪽으로 이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고요. 예, 오늘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도 웨비나가 있으면은 초청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IDH 플러스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오늘 이제 처음 하는 거라서 관련해서 피드백을 주시면 다음번에는 좀 더 이제 나은 웨비나를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